TV 김재구입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 전 대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에 자진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석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계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이중성 의원, 김미애 의원도 함합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늘 생각은 현역 국회의원을 의석수를 줄이지 않겠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많이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재구 생각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현역이 아니고 전 의원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으로 급부상이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김재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 인사 실패를 경험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한 인물을 발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의혹을 사고 있는 박순애 후보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범야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인사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인데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무래도 나경원 전 대표가 무난할 것 같다. 요즘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이죠. 그러니까 특히 다중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 나경원 전 대표의 따님 그리고 요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됐죠. 그래가지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대중에게도 크게 어필할 수가 있다. 자격은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나경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나경원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사선 의원까지 지냈고 또 보수 정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나경원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나경원 전 대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나경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역 의원도 눈여겨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 내에서 장관 인선 시에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관으로 현역 의원을 내세웠다 실패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인사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도 주요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김재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를 줄이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 패거리들이 엄청난 트집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 의석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께서 의석수 줄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김재구는 나경원 전 대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점을 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이 이런 말을 하네. 보건복지부는 한 해에 쓰는 돈이 90조 원이다. 9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소진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연금보험 개혁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단순히 제약 바이오
산업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경원 전 대표가 이 자리는 딱 맞는 자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경원 전 대표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 기록을 삭제해도 기록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은 어찌 보면 본인이 삭제했다, 이걸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지금 계속 국정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원장이 국정원이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는 남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바보 짓을 하겠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 대충 이 말 중에 내가, 박지원인 내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메인 서버는 남는다, 이 말은 삭제했더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완전 자백이지. 삭제했다고 말씀했잖아, 좀 전에. 그것도 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상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형사사법상 문제라고 논평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다양한 조심할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안에 다 지워도 되겠다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어요. 국정원에서. 믿기 어려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왜?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마 국정원이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국정원에서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대검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북한에 내려간 분이든 또 올라간 분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보호도 헌법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돌려보낸 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것도 강제로 눈 가리고 묶어가지고 판문점에서 풀어주고 그 넘어가게 하는 이런 행태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간주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국정원의 고발을 대통령실에서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비밀리에, 극비리에 고발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지난 6일인가요? 어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을 한 뒤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보도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늦게 아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또 많아, 이거 가지고.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은 옛날에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냥 돈을 너무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한 1년 살았나요? 근데 또 이렇게 국정원장을 하면서 완전히 저 문재인 대통령 모시기,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종전선언이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웬만한 거 다 그냥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국정원장 2명, 서훈까지 2명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삼척에서 내려온 탈북민을 그냥 강제로 묶어가지고 보내고, 한쪽에서는 우리 공무원을 아주 완전히, 북한 애들이 그렇게 심하게 사살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간주하고 돌려버리려고 했던 상황을 이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원 파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원은 조직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혹하다. 이번 사건이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조사하면 알아와. 조사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